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약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음, 그 인천세관 쪽에서 말레이시아 쪽에서 생산한 마약 뭐 70몇 킬로그램인가 해서 1인당 뭐 4kg 그랩씩 몸에다가 붙이고 들어왔다. 그래서 6명이 들어왔는데 4kg씩 6사 24, 24kg 아닙니까? 두 번이면은 세 번이면은 뭐 70kg 넘어가는 거고. 그죠? 간단하죠, 계산? 지금 뭐 4kg 얘기 나오고, 24kg 얘기 나오고, 72kg 얘기 나오고, 그러죠? 뭐 계산해보면, 그, 24kg는, 1인당 4kg씩. 그죠? 그럼 64, 24. 그러니까는, 4kg는 한 사람이 몸에 붙이고 들어온 게 4kg. 그 6명이 들어오면 64, 24. 그래서 24kg. 24kg를 3번 들여오면 어떻게 돼요? 72kg죠. 그래서 지금 신문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72kg까지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키로수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왜 그러냐면 마약은요 그 만들 그 만드는 재료나 이런 거는 값이 싸단 말이에요. 공산품이지 뭐 거의 뭐 그게 어? 그 재료비는 상당히 싼데 위험 부담이 크니까 비싸게 팔죠. 비싸게 팔기 때문에 어, 그 양을 딱 정해가지고 밀봉을 하고 그걸 운반하고 그래서 딱딱딱 정해져 있죠. 두부 한모 두모 막 그거 더 정확하게 재죠. 더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빼먹어도 모르잖아요. 이게 양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아주 전자적으로 정확하게 재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빼먹으면 이제 죽는 거지 그건 진짜.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무게가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 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마약은. 정확하게.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한국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지금 뭐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인천세관에서, 인천공항 있죠? 인천공항 그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다. 4명을 지금 경찰에서 입건하고 있다는 건데, 영등포경찰서에서. 그 세관 직원들이 이제 뭐, 그 보내줬다는 거죠. 그냥 보내주고, 가방에 또 있는데 그거를 올려놨더니, 검색대 올려놨더니, 아주 다급하게 세관 직원이 그거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딴 데로 빼돌려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신문 방송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리고 세관 직원 4명이 여기에 가담한 걸로 지금 입건을 해서 영등포경찰서에서 하고 있다. 또 CCTV 확인해 보면 그 정확할 거 아니겠습니까? 혐의 부인할 거 뻔하고. 근데 CCTV가 없다는 거죠. 세관에서만 CCTV 촬영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CCTV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통신하고 계좌. 통신은 서로 연락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따보자 그랬더니 그건 이제 또 싫다. 안 된다. 검찰에서 반려 처분. 그럼 계좌 한번 따보자. 뭐 주고받은 게 있겠지. 그러니까 검찰에서 아이 내 그것도 반려 처분. 못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기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천 세관에서는 이 정도까지 나왔어도 인천 세관에서는 아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공모해가지고 뭐 마약 사범들을 들여 보내주고 아이 그 뻔히 하는데 뭐 그럴 리가 있겠어. 에이 그렇게 뭐 우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4명씩이나 가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사범들 그렇게 들여보내주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 우리는 그거 못 믿겠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터졌죠. 김해공항에서 이 말 애들, 이 말레이 애들이 김해공항에서도 우리 김해공항에서도 들어왔어요. 어, 그쪽으로도 마약 몸에다 붙이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또 떠드는 거죠. 김해공항도 이제 난리가 났죠. 자, 그럼 봅시다. 그 마약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이 이제 4kg라 그러면은 왜 4kg겠어요? 4kg짜리 뭉텅이 하나가 아니고 1kg짜리 4개를 붙였겠지. 보세요. 통상적으로는 짝수로 가는 겁니다. 어? 짝수로 가는 거요. 2468로 가는 거야. 왜 사람 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 하나도 할 수도 있긴 하지.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양이 많을 땐 짝수로 간다. 조금 해가지고 해서 신체에 뭐 집어넣고 온다든가 이럴 때는 몰라도 분량이 좀 된다. 무게가 좀 된다. 그럼 짝수로 간다고 보는 게 꼭 그렇진 않구나. 뭐 머리에다가 이제 머리를 다 밀고요. 머리를 다 밀고 거기에다가 붙이죠. 마약을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대머리처럼 만들어서. 그리고 위에다 뚜껑 덮고 이러고 들어오는 놈들도 있어요. 그거는 홀수지. 근데 팔다리 붙이는 건 근데 얘네들은 대범해가지고 대범한 것도 아니고 짜고 했다고 하니까 왼쪽 팔,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1kg씩 붙이면 4kg 딱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투명 스케치 테이프를 감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천 세관에서 지금 얘기하는 뭐 가능성이 희박하다. 직원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공모를 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나와 있어요, 지금. 기사가. 영등포경찰서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강력 중요 사건이니까 서울청에서도 지휘를 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이거 뭘 의미하는 건지. 마약을요 몸에다 4kg 붙이고 들어온다는 거는 일단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것도 지금 6명이 뭐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죠. 6명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항 검색대를 그래가지고는 통과를 할 수가 없죠. 아니 하다못해 라이터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 다 확인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 어떻게 그걸 들어옵니까? 그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1kg 정도 되면은 무게가 꽤 나가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스카치 테이프로 칭칭 감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카치 테이프를 칭칭 감게 되면요 잘못하면은 팔다리 잘라야 돼요. 진짜로. 너무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물론 뭐 옷 밖으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마약이 보이게 해서 가지고 들어오진 않죠. 그러나 거의 노출하고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스케치 테이프를 감는다고 그거를 공항에서 검색이 안 될 리가 없는 거고. 그리고 에, 마약을 감아져 가지고 들어올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많이 이상한 일이죠. 감아가지고 들어온다는 것도. 예? 아니 출국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감나? 비행기 안에서 감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행기 안에서 무언 6명이 스카치 테이프로 감을 수도 없죠. 소리가 나가지고. 그때, 어? 찍찍 늘어나는 소리가 무지하게 크게 난단 말이에요. 공항 화장실, 비행기 화장실에서 감지도 못하고. 감아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뭐, 너 가방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들어와서 입국장에서 어떻게 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감아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국내에 도착을 해가지고 감는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아가지고 들어올라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몇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팔다리에 붙여놓는다고? 죽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팔다리 잘라야 돼요. 그거. 그렇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확인이 되는 건데, 어? 그 마약이 뭐 1,000억대가 넘는 거라는데 그걸 팔게 되면 그럼 그거 잊어버린 놈은 죽는 건데 조직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배달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러면 지들끼리도 진짜 칼부림 나죠. 돈이 얼만데 그게. 그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건 뭐겠어요. 그래서 애가 막 다리를 절고 들어왔다는 거죠, 어떤 새끼들은. 당연하지. 스케이트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놓으면 피가 안 통하는데 몇 시간을, 어? 팔다리가 그게 성하겠어요, 그게. 그런데 또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거는 세관, 뭐 다른 데는 됐고, 세관에 분명히 직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협력 직원이. 그것도 지금 4명 얘기 나오는데, 4명 이상일 거예요. 4명 이상일 겁니다. 4명이 아니고, 뭐, 10명? 10명 이상일 수도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뭐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뻔히 알죠. 공항에는요, 단독 근무가 없습니다. 단독 근무라는 자체가 없어. 공항에는.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인원 편제상으로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 돼 있질 않아요. 어디든지 간에. 한두 사람이 근무를 못 해요. 검색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인원수부터 단독 근무라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한두 사람 섭외해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겨들어올 때는. 여러 명이 때로 들어와서 검색을 통과해야 되면 한두 사람을, 세관 직원을 섭외해가지고 범행한다? 안 돼, 이거는. 더 있다고 봐야 돼요. 방조범, 공범 더 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람 머릿수 측면에 있어서 단독은 없다. 그 다음에 또 기관도 단독 근무가 없어요. 기관도. 무슨 얘기냐면 공항 검색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과를 하실 때 보면 직원들이 다 똑같은 직원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 직원 나와 있어요. 국정원 직원도 포함되어 있고 뭐 세관 직원도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공항공사 직원도 있고 경찰 직원들도 투입돼 있습니다. 거기. 응? 왜 구별을 못하는 거지? 응? 다 투입돼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복합적으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검색대마다 국정원 직원 1명, 뭐 경찰 직원 2명, 뭐 공항 공사 직원 뭐 2명, 뭐 세관 직원 3명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그러나 검색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합부서 각 기관마다 나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관 직원 4명만 섭외를 했다. 꼴랑 4명 세관 직원을 섭외를 해가지고 4명이 눈 감아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했다. 그것도 말이 좀 안 맞아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물어보세요 한번. 그게 가능한가?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원래 얼마 전에 그 저거 있었잖아요. 마약 관련해 가지고 디즈니인가? 그래서 그 드라마식으로 영화가 있었죠. 엄청 인기 있었죠. 거기서도 보세요. 한두 사람 포섭해가지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검색을 할 때 그 검색대에서 직원 4명이 도와줬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반드시 그 윗선에 누군가가 이거 묵인하거나 공복물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 검색대에 직원 4명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날 그 자리에. 그러면 검색대에서 근무하는 세관 직원 4명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날짜를 딱 찍어가지고, 아, 오늘은 내가 근무한다. 오늘은 내가 근무한다. 이렇게 다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 순서가 다 정해져 있고, 배치 자리가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만 가냐고. 세관 직원들이 검색대 한 군데에서 거기서 붙박이로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터줏대감처럼. 그리고 근무하는 날짜가 다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응?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대부분 얘기보다 같은 직원들이 넷이서 그 하나의 검색대에서 주로 근무를 할 수도 있겠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천 몇백억 원이나 되는 마약을 그렇게 허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애들 6명에다가 팔다리에다 감아가지고 들어가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거. 중국 같으면 다 그냥 공개처형이에요. 한국도 어때요? 한국은 요즘 나라가 많이 이상해졌죠? 나라가 많이 이상해져가지고, 지금 뭐, 자본들도 소굴이 됐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한국에서도 난리 나죠. 그죠? 그런데, 그런데, 그 직원들, 검색대 하나를 보고 있는 직원들 통째로 다 섭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검색대에 있는 직원 4명, 그 전후로 있는 직원 4명을 통째로 섭외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직원들이 그 검색대에 꼭 있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응? 연차를 쓸 수도 있고, 어? 뭐 다른 검색대로 가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업무 보러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럼 변수가 있잖아요. 천 몇백억 원치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꼴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약왕이라 그러면은, 그 불안해서 보내겠어요, 그거? 어? 자, 그런데,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윗대가리가 있어. 여기 애들 딱 찍어가지고 근무시키는 윗대가리가 하나 있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놈 돈 더 주고 걔 매수해가지고 하면 되지. 얼마면 돼? 10억? 아이, 10억 주면 되지. 뭐, 그까이 천 몇백억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 되고, 한 번 길트고 난 다음에 계속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마약왕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럼 해외에 있는 마약왕들은 뭐 다 바보 천치인가요? 그럴 리는 없잖아. 어? 돈이 걸려 있는데.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듯이 하는 애들인데, 그놈 마약 때문에. 어? 그러면, 그 마약 밀수에서 들어오는 얘네들이 6명이 딱 떠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 그 검색대에는 여지없이, 매수한 애들, 걔네들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되고, 옆에서 누구라도 여기다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위아래로 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윗놈은 뭐가 들어오는지 모를 수도 있지. 위에는. 그리고 밀수를 할 때는요, 여러분. 이거 우리 그 검찰, 경찰, 그리고 법원도 잘 알아둬야 돼요.
검경이나 법원에서도 이런 일이 꽤 많아요. 법원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좀 안 되려나? 이게 뭐냐면요, 다른 직원들이 뭔가 범죄를 하면 눈 감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이게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다른 직원이 뭐 범죄를 저지르면 옆에 직원이 지는 먹지도 않았고 거기 공범을 하지도 않았어. 근데 눈 감아요. 그런 경우들이 요즘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뭡니까? 그 자리에 그 검색대에 애들 배치시키고 뭐하고 이런 권한이라든가 거기서 그냥 좀 움직이거나 붙박이를 입거나 이런데 권한을 좀 가지고 있는 그 위에 사람도 뭔가를 좀 먹었을 수 있죠. 마약 애들한테 직접 먹지 않더라도 뭔가 먹었을 수 있다고 상납을 받았거나. 그러면 그 윗대가리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마약에 들어오는지 뭐가 들어오는지 모를 수도 있어. 꼭 마약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뭐 금덩어리도 가지고 들어오고 별짓 다 해요. 요즘 금덩어리 그런 건 아니지, 무거우니까. 그거는 이제 비행기로 오는 게 아니고 배로 들어오죠. 금덩어리는. 금덩어리는 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들고 들어오나. 조금 뭐 금덩어리 조그만 거 이런 거는 뭐 비싸니까 몸에다 이제 붙여서 들어오고 그러기 뭐 끼우고 들어오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적극 가담 정도는 아니라도 돈은 먹었을 것이다. 그 윗대가리 선에서 돈을 먹어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있어 돈 먹은 애가. 그러면 이거 내부 배달책이죠. 뇌물의 전달 통로가 또 있어요. 한 놈씩 걔네들이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거기도 또 대가리가 있죠. 돈 먹는 애들이. 근데 그래서 나는 4명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4명 이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애가 있었다,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인천공항 세관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인천세관에서는 요즘 다 해, 그렇게. 해. 다만 얘네들이 그 짓을 했을 때, 그런 범행을 했을 때 눈 감는 버릇이 계속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대한민국, 그래도 한때는 그런 엄청난 범행이 있거나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눈치가 보여서라도 용납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있었죠, 한때는. 문재인 때 이전에. 이명박이 박근혜 때도 지금 같진 않았어. 문재인 때 같지 않았고 지금 같지 않았어요. 이명박이 박근혜 때도. 얘네들이 지금 그건 10년 가까이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범죄를 이 정도로 대범하게 저지르요, 공무원들이. 가담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이거는. 실수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하던 짓 한 거라고, 그냥. 응? 그리고 그래서 눈 감아주는 그런 습성이 있다. 경찰도 그렇단 말이에요. 경찰에서도 지금 이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위에 뭐 최소한 팀장부터 과장들, 응? 위로는 서장까지 봐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직원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원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지한테 타고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피해자를 죽여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경찰 직원들하고 전쟁 중이지, 내가. 범죄 경찰 직원들하고. 이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팀장이든 과장이든 누구든 거기서 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더 한다니까? 빌미를 만들어주고 범죄를 저지르도록 계속 그 여건을 조정을 해줘요. 자, 이 직원이 뭐 수사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뭐 사건 조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사 업무에서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놔둬요.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원래는 순환보직이니까 뭐 1년, 2년 되면은
2년 정도 되면 돌려야 되잖아요. 좀 내 사건 담당했던 직원들은 4년씩도 있어요. 다른 애들 다 돌리고 있는데 4년도 있어요. 다 그 자리에 4년. 그러고서 관련 사건을 처리하도록 만들어놔요.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검찰은 좀 많이 돌리고 있던데, 검찰은. 검찰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돌리죠. 돌리는데 새로운 직원이 와가지고 하던 짓을 계속하죠. 다 똑같은 거야 그냥. 근데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하는 거고, 뭐 다른 직원들도 대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승진을 합니다. 진짜예요. 누구누구 범죄자 가지고 승진하고 그러고 있는지, 어느 경찰서가 그러고 있는지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걸 딱 찍어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 연수돼서 그거 승진한 거지, 뭐 승진시켜준 것도 아니고, 뭐 승진을 연수가 돼서 그런 거지.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것도 이유 없는 변명이죠, 그것도. 왜 그러냐면, 아니, 연차 타가지고, 그, 연차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스키 타듯이 타야 그래도 승진할 거 아니야. 계급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급 정년 못 채우면 날라가는 건데, 계급 정년 되면 다 태워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네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면, 그런 애들은 어차피 승진을 못 해요. 그래서 계급 정년 채우지 못하고 날아가는 애들도 엄청 많습니다. 경감 못 따라보고 퇴직하는 직원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경감 못 따라보고 퇴직하는 직원이 엄청 많았었는데, 수사권 조정한다 뭐 한다 그래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경찰 길들이기 뭐 이런 거 하면서 경감으로 승진을 무지막하게 많이 한 거죠. 자리가 많아지면서. 어? 요즘은 진짜 경찰서 가면, 아, 경감이면 팀장이란 말이에요. 옛날 같은 계장이에요, 계장. 경찰서에 계가 몇 개나 된다고. 웬만하면 다 경감이야. 응? 경위가 승진 절차가 왔었거든요. 경감으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보면 다 경위야.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경감이야. 응? 경감 중에 범죄자가 둘 중에 하나야. 승진을 다 시켜놓으니까.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고 치거나,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 직원들을 자르진 않아요. 웬만하면은. 어? 진짜 뭐, 그 현행범으로 어쩔 수 없이 뭐, 금은방 털다가 잡혔다든가 이러기 전에는, 뭐 사건 조작하고 장난질하고 이지랄 하면, 그거는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야. 긴급 체포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그렇지만 승진은 못 했었다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런데도 승진 계속 합니다. 요즘. 경찰이 그게 큰 문제인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놈이 범죄 안 저지르겠어요. 어차피 승진을 하는데 뭐 어차피 내가 경정 가고 총경 갈 거 아니면 어차피 나는 경감에서 끝나. 경위에서 끝날 수도 있어. 어? 그러면 그냥 계속 앉아 있으면서 거기서 뇌물이나 받아먹든가 사건이 그냥 대충 하고 그리고 다른 길을 보면 되지. 내가 무슨 경대를 나와서 총경을 할 것도 아니고 경무관을 할 것도 아닌데 치안감 할 것도 아닌데 못하러 거기서 그러겠어요. 다 다른 마음을 품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 예전처럼 뭐, 나, 그래서 경정을 한번 달아보고 죽어야지. 응? 그래서 나 연금 받고 살아야지. 나 수사과장, 형사과장, 나 경무과장, 과장을 한번 달아보고 죽어야지, 내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미친 듯이 뇌물 만들어가서 뇌물을 받으러 다녔죠. 진짜 받으러 다녔잖아요.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뇌물을 받아가지고 상납을 해야지 승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성수동에 뭐 파출소장이 문제가 되겠죠. 여경보 와라 가라 그랬었는데 그 새끼 뭐 하나 모르는데 그것도 경감이죠. 경정은 못하고 퇴직하는 건데 그 뭐 구속했나? 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세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은 그래도 세관 같은 데서는요, 여러분 정말 웬만하면 그짓 못해요. 개인적으로 받아먹고 잘못되는 경우는 있어도 2명, 3명씩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 내가 겪어보니까 집단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얼마 전 아니죠. 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죠. 밀수 얘기했었죠. 기름 밀수해서 들여온다고.
여러분 마약 밀수해서 들여오는 건 애들 장난이에요. 그거는 마약은 일단 부피가 작잖아. 응? 중대한 일이긴 하지. 총기류라든가 뭐 이런 거 들으면 부피는 작지만 중대한 일이긴 하죠. 근데 기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름 반장하는 거예요. 요즘 마약으로 또 이제 번진 것 같은데 기름을 밀수한다니까. 그럼 기름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 배로 들어오죠. 기름도 밀수해. 자, 기름 밀수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항구로 들어와야지. 그것도 인천세관이야. 그것도. 그럼 공항세관하고 어? 저 항구 한 인천 항이라든가 이렇게 항구 세관하고 공항 세관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가지고 어? 공항 세관에는 이슬만 먹고 사는 직원들만 있고 어? 항구에서 근무하는 세관 직원들은 전부 다 범죄자들만 있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천세관 털어보면 뭐 범죄자가 어마어마하겠지. 인천세관 봅시다. 그런데 인천세관으로 밀수해서 들어와요, 기름을.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기름이 가짜인지는 알지. 모를 수가 없어. 맨날 거기 하고 있는데 왜 모릅니까? 알지. 냄새가 틀린 듯이. 냄새가 똑같아도 아는데 냄새가 다른데 뭐 여러 번 이렇게 밀봉한다고 그러지만 냄새가 달라. 기름을 막 어마어마하게 들여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빼돌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그, 그 빼돌려 기름이 양이 많잖아요. 그 기름이 양이 많은데 그걸 빼돌려 가지고 이제 저장소로 가는 거예요. 저장소. 주유소 같은 데로 못 가요. 그 양이 얼만데 그 주유소로 가나? 저장소 같은 거 미리 밀려놔요. 근데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막 그냥 하고 그러기도 좀 그렇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걔들 돈 언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돈을 막 하나요? 저장소 쪽도 또 거래가 있는 거예요. 걸렸다 그러면 완전 알거지 되거든요. 기름 가지고 장난 놀고 뭐 그지랄 했다가 걸리면은 뭐 과징금에다 뭐에다 막 때려 맞아가지고 완전 알거지 돼버려요. 그냥 몇백억 날라가는 거야, 저장소 쪽에서는. 근데도 해. 저장소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 저장해 놓고 가짜죠. 그것도 빼돌려가지고 또 돌리고 해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몇 명이 관여되는 거냐? 어? 아, 밀수를 해서 보내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쪽에. 거기도 뭐 아무리 못해도 수십 명 안 되겠어요. 그럼 국내 조직들 같은 경우도 아무리 못해도 한 20명은 관여가 되죠. 그럼 세관 직원들은 몇 명이 관여가 될까? 세관 직원은 그 세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다 가다. 아 진짜로 그거 어떻게 모르나? 과실이라도 문제가 큰 거지. 모를 수 없죠. 다 압니다. 전체적으로 다 물갈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한국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병들고 있는 거야. 멕시코 얘기를 자꾸 하면서 한국은 뭐 멕시코랑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들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망상이에요. 아니 한국하고 멕시코하고 한국이 멕시코처럼 되지 말란 법 있습니까? 멕시코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뭐 말카르텔 쪽에서 뭐 총질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다 죽이고 막 그랬었나요? 그랬던 건 아니잖아. 대통령을 타고 가는 비행기를 폭파시킨 애들인데 뭐 걔네들이 어? 탱크도 있고 잠수함 있는 애들인데 뭐 한국이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어. 물론 군 전력을 보유할 수 있기는 극히 어렵겠지만 이렇게 민간인들이 공무원들 가지고 장난 놀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아니, 한국에 무슨 뭐 사마패는 생기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마피아는 생기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지금 또 깡패 새끼들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마약에다가 돈에다가 흉기, 총기류 하면은 딱 마피아지 뭐 별다를 게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세관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 또 공항 또 문제가 많지. 됐어.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관 쪽에서 물건 들어올 때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 해경이 또 관여를 합니다. 해경이 관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조사를 누가 해요? 세관원들이 하죠. 근데 지들이 가담했는데 지들이 하나요? 해경이 들러붙거든요. 근데 해경이 들러붙으면 해경한테도 뇌물이 들어갑니다. 해경에도. 예. 해경에 뇌물 들어갈 때는 보통 담당자 선이 아니고 그냥 그 지역 청장 정도까지는 돈이 들어가지 싶은데 왜냐면 위에서부터 벌써 들어와요. 그게 수사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수사 담당자가 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경찰서로 따지면 최소 과장급. 거기서도 문제 있는 거예요. 세컨 쪽은 돈이 크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쪽에는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뇌물 받아 먹어봐야 뭐 돈 1, 200밖에 더 먹습니까? 요즘 더 먹나? 돈 100만 원밖에 더 먹어요 담당자가. 팀장급으로 가면 뭐 500원 줘야지. 과장급으로 가면 아무리 못해도 1,000, 2,000 들어가야지. 그죠? 서장 쪽으로 가면 아무리 못해도 뭐 5,000원 줘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경에서 붙으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거기는. 그걸 담당자가 그렇게 먹고 조작한다고? 에이. 그래서 해경에도 지금 돈 받아먹고 그러면서 사는 그 중간 간부 이상급들 많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세관에서 사고 터졌으면 그러면 조사를 할 거 아니야.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해경에서 무마시켜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꼬리 자르기 다 하고. 지금도 뭐 인천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그러는데 인천세관 애들 그 불쌍한 거지 같은 애들 4명을 입건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아유. 그건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와서. 근데 저것도 지금 꼬리 자르기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저것도 검찰에서 뭐 마약 뭐 한다 그러더니 하긴 개뿔이나 뭐를 해.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항에 이번에 CCTV가 문제됐다 그랬죠. CCTV를 보관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다 폐기하고 없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늘 얘기했었어요. 지금 증거를 미친 듯이 없애고 있다고 기관마다. 응? 은행, 뭐 금융감독원부터 어디 뭐 경찰들도 증거를 미친 듯이 없애고 있어요. 이거 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범죄에 대응을 못할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것도 제가 분명히 경고했었던 내용이 아닙니까? 증거를 미친 듯이 없애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서에서도 내가 그랬었죠. 니들 경찰들 증거 없애지 마라. 니들 절대적으로 증거 없애지 마라. 근데 CCTV 공항의 CCTV는 여러분 그 보존기한이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얘들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아예 범죄를 저지르려고 작정을 해놓고 있다니까 얘들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항을 이용해요. 여러분들이 공항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공항 이용 기록이 언제까지 보존될 것 같아요? 일단 공항공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보존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범죄자들도 다 알잖아 이런 거. 모르나? 기록이 없어요. 탑승 기록이 없어. 탑승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항을 이용했다는 기록으로 없어요. 근데 그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행기가 이륙하면 이용 기록을 갖다가 즉시 삭제하라는
그런 세부 규정이 있어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조사를 좀 하려고 자료를 좀 이렇게 좀 뒤지다가 공항공사에다 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도 무지하게 불량해요. 걔들. 나한테 아주 혼났는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다? 뭔 얘기야? 비행기를 탔는데 하다못해 택시를 타도 택시 탄 기록이 남아있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기록이 없다고? 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잖아. 어? 내가 반백년을 넘게 살았어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잖아.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태도가 무지하게 불량한 거예요. 공항공사에 그 여직원 하나 있어요. 그거 담당하는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얘가 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이건 무슨 뭐 갑질을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공항 보안 있잖아요. 보안은 또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하니까 그쪽에서 대테러 어쩌고 뭐 거기서 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네가 확인해. 그래서 너라고는 안 했죠. 본인이 확인해서 그거를 알려주든가 하지. 어찌 뭐 그런 자료가 없고 좀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확인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든가 하지. 아니면 그쪽 뭘 연락처를 가르쳐 주든가 하지. 본인이 왜 다른 사람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냐고. 그래서 뭐 어렵사리해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대테러죠. 보안 쪽 지금 그거 지우개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규정을 내가 또 따져봤더니 이륙 즉시 삭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내 항공입니다. 국외 항공은 또 별개 문제예요. 그거는 국내 항공, 국내에서 움직이는 비행기를 타셨을 경우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나중에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돌아다닌 기록을 확인하고 싶으면 공항공사에다가 정보공개 청구서 받으면 되겠죠.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공항공사에서는 여러분 이름도 없고 여러분들이 비행기 탄 것도 없고 공항에 왔었다는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찾으면 없는 거야. 그거는 내가 못 찾으면 있어도 절대로 안 내놓는 거예요. 쟤네들이 사형을 당해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럼 경찰이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없다 그럽니다. 삭제했다고 없다 그래요. 자료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자료가 많아. 더 많은 자료들도 얼마나 많은데. 즉시 삭제. 그럼 뭐 해외는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훨씬 더 그 자료 양이 많은데, 그거는 가지고 있는데, 왜 국내 거는 삭제를 하냐?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마약 운반책도 숨겨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뭐가 있을 거야, 저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걸 규정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장난하는 거지. 이런 일이 수시로 있고, 그 다음에 제주에서 육지로 올라가고, 육지로에서 제주로 내려가고, 이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응? 그 불법 체류자라든가, 불법 체류자가 비행기를 타지 못하지.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해운항만청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도 대부분 범죄자들이에요. 범죄가 뭘 겁니까? 법을 어기고 뭘 하면 범죄자지. 거기도 자료가 없대요. 그 걔네들도 그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합니다. 여러분 정보기 청문회 해서 뭐라 그러나 연락도 없고 딱 부존재 끝. 그럼 또 내가 또 찾아가지고 또 이것저것 따지고 막 계속 가죠. 없어요. 끝. 거기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개인 정보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5년 동안 그다음에 계속 그렇게 왔죠. 문재인 정권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막 망조가 들어서 온 거예요. 민주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마약이 이렇게 들어오고. 마약뿐입니까? 총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어? 뭐 돈 가지고 나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새끼까지 봤냐면은 비행기 타고 이제 해외로 왔다 갔다 할 때
매일 2천만 원 정도씩 가져나가는 거야. 매번. 가족들이 싹 다. 보세요. 가족이 3명이면, 성인 가족이 3명인데 따로 뭐 비행기 표 끊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가능한 그러잖아요. 6천 나가는 거야, 한 번 나갈 때. 10번이면. 10번이면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6억이 나가는 거야. 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판이에요, 지금. 외환 소지, 금액, 나가서 쓸 수 있는 거 한도가 있잖아요. 예전에 1,000만 원이었가? 뭐. 그래서 식구들끼리 쪼개기 해서 나갑니다. 다른 사람하고 쪼개기 해서 나갑니다. 한 번에 나갈 때 돈 1억씩 나간다니까. 그것도 합법이라 그래, 그거를. 어? 신고도 안 해. 그러면, 뭐, 달러로 바꿔서 여행 간다 그러면서 장난질 해가지고, 최대 한도까지 해서 나간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왜 없어. 여러 명이 그 짓거리 하면 그거는 불법이지. 근데 가족이 3명이 나간다니까? 가족이 3명이 나가면서 엄마, 아빠, 딸, 뭐 이래가지고, 2천만 원씩 6천 원 가지고 나가요. 근데 1년에 20번씩, 한 달에 뭐, 한두 번씩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10번이면 6억이죠. 20번이면 12억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연 기록에 다 남지. 어디서 돈을 빼돌린 지가 아니라 남지, 흔적이. 근데 그것도 어떡합니까? 은행에서 지워줍니다. 세탁합니다. 은행에 남아있지. 근데 세탁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얘들이 사기치거나 뭐 횡령이나 배임하거나 이래가지고 그 문제가 돼서 좀 조사를 의뢰를 하잖아요. 그럼 경찰에서 좀 묻어요. 은행에서 덮고, 경찰에 가면 경찰에서 묻고, 그 나중에 보면은 은행 가서 그 범죄 경찰이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 가서, 거기에서 수위 보고 있죠. 하급 직원들 때. 그 위에 직원들은. 금감원 같은데, 금감원은 안 되겠구나. 변호사 로펌 같은데 취직해가지고, 연봉 뭐 몇 억씩 받고 그러고 있죠. 지방총장 같은 애들. 서장급들이 이제 뭐, 어디로 가나? 서장급들은. 돈 먹고 말아야지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 개인정보 어떻게 떠들고 지랄하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주지 말란 얘기지. 보유도 안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보유는 해야지. 보유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유도 안 합니다. 경찰도 그런다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얼마 전에 그 지침 내려가지고서 뭐 보존기한 넘은 거는 다 없애라고 막 난리를 뽀개고 그러고 다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들이 범죄 저질러 놓고 그거 그 증거 을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경찰차 가서 진술할 때 진술 녹음하죠. 그죠? 뭐 인권 어쩌고 해가지고 그거 진술 녹음 맨날 해봐야 내놓지도 않아요. 그리고 3년 가지고 그랬어라고 돼. 3년 금방 가지 뭐. 응? 진술을 똑바로 받아야지. 가짜로 받아놓고 그러면 되나? 그렇게 놓고 3년 기다렸다 다 없앤다 그러고 막 지랄한단 말이에요. 3년이 금방 가지. 어쨌든 됐어요. 그래서 증거, CCTV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다 없애버린다. 다 없애버려. 없다. 해외에는 입출국 자료는 있는데, CCTV는 그런 식으로 다 없애버리고서 그런 거죠. 심각한 문제죠.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밀수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정보 없애버리는 거 얘기했고, 다 공범들 하는 거 얘기했고, 이게 다 해드렸구나. 근데 그게 뭐 기관마다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감원 직원 둘 중에 한 놈은 범죄자다. 내가 막 그러는 거지. 금감원에 이제 뭐 검찰 출신, 금감원장인가요? 갔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해서 좀 범죄자 정리 좀 해보고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정리가 되겠어요. 그것도 범죄자인데. 의지가 없는데 뭐. 직원들이라고 그래서 팔 안으로 감싸가지고서 뭐 범죄자 다 끌어안고 폭탄 터뜨려서 죽나? 그런 지경이에요. 윤석열이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윤석열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정말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 다 끌어안고 앉아가지고서 한다는 거고, 대통령이 그러니 그 밑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 정말 이런 범죄가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1,000억씩 2,000억씩 해가지고서 마약 들어오고 그거 뿌리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저러고 문제없이 다니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사냐고. 도박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도박 같은 경우에 뭐 1조 원대 2조 원대 막 그러는데 대충 묻고 가잖아요. 어?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에 있을 때도 분명히 했잖아요. 막 묻고 가잖아요. 그다음 이원석 그 총장도 요번에 뭐 국회 가가지고 이재명이 수사하는 게 정말 어렵다, 박근혜 수사보다 더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주지검 있을 때 사건 조작하는 거는 쉬웠었나 보지? 그것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나? 내가 계속 추적 중인데, 아, 사건 조작했다가 어? 돌쇠 같은 저런 새끼 만나면 정말 힘들다, 뭐 이런 생각 안 들어? 어? 전국 법원에서 본인이 취급했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모든 판사들을 매주할 수도 없고, 그런 보고는 안 들어오나? 그렇습니다. 그게 됐고, 마약이 야 4kg, 46, 24, 20kg, 와 70kg, 개인들이 그러고 묶어서 들여온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지금 이선균인가요? 이선균이가 뭐 마약을 그 대마 얘기까지 나왔더라고. 대마 얘기가 나온 거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마 얘기는. 나중에 두고 보세요. 대마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저것도 지금 장난질하는 건데, 뭐 어떤 애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덮기 위해서 뭐 마약 터트린다, 뭐 연예인 터트린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뭐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건 정말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터질 내용들이에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연예계나 뭐나 어디나 다 터질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둘 중에 하나가 범죄자야, 요즘. 네? 경찰이 둘 중에 하나가 그 범죄자라고, 수사 담당하는 애들이. 말도 마세요. 뭐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뻔뻔한 그렇게 범죄 저지르고 수사 안 나가는 애들이, 나 저 한 10,000명 정도는 깜빵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럴 때가 오겠지. 뭐 물갈이 하고 뭐 난리가 날 거야, 저거. 법원에서 뭐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입만 뜨면 거짓말하고 매일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런 세상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럼 지들이 그랬던 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지. 뭐 승진을 못 할 거 아니야. 어떤 놈이 승진 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리 정권이 더러운 정권이 들어와도 그렇게 망가지는 건데, 어쨌든 봅시다. 아, 대마 얘기가 왜 나오냐면, 마약에 졌다 그러면은 실업봉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죠. 실업봉 이래버리면. 근데 대마했다 그러면 그냥 담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대마했다 그러면 뭐, 아이 누구도 했지 누구도 했지, 아이 대마는 담배지 그게, 뭐 우리도 합법화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아, 히로뽕을 합법화해야 돼, 아예 히로뽕이 그게 그냥 뭐 그건 과자지 뭐, 에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선균이 히로뽕 얘기 나오고, 히로뽕이나 무슨 뭐 이런 거, 뭐 LSD 히로뽕, 그다음에 뭐 이런 거가 아니고 대마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물타기가 좀 들어간 게 아니냐, 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대마는 요즘 누가 대마를 피웁니까? 예? 저같이 이렇게 이슬만 먹고 자라는 사람들은 담배도 안 피지만, 대마를, 그게 뭐 별거라고 그거를 특히 뭐 저 여성 저 접대부죠. 그 뭐 템프론이 뭐니 해서 거기 접대부 20대 접대부 있는 걔네들하고 같이 거기서 대마 폈다고? 꼴랑 대마? 어차피 할 건데 대마도 다 나와요. 불면 다 나와요, 여러분. 어? 대마는 무슨 뭐 향정 성분이 없어가지고, 대마 하시는 분들 따면 다 나와요. 어? 근데
어차피 나오는데 뭘 무서워서 대마를 했다고 밖에 나가서 그런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이럴 정도면은 대마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균이가 대마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마약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물론 향정에 뭐 대마도 포함되긴 하지. 근데 대마를 그거 뭐 시래기국 같은 거 끓이는 무슨 시래기 같은 거 이런 거 몸에다 감고 들어가지고 그 이성균이한테 팔았단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 대마 구하기가 더 어렵겠다. 씨 마약보다 요즘. 어? 히로뽕보다 대마 구하기가 더 어렵겠어 요즘. 에휴 답답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마약이 문제가 될 것이다. 여러 종류의 마약이 문제가 될 거고 지금 대마약에는 가장 약한 걸로 좀 흘리고 그것도 이성균이가 뭐 협박도 당하고 3억 얼마인가를 또 날리고 했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좀 험해지는데 그건 그거지 뭐 어차피 마약 얘기는 갈 거예요. 여러 종류의 마약 얘기는 갈 거고 그리고 말레이 애들이 쟤들이 잡혔잖아요. 어떻게 잡혔겠어요? 공항 검색돼서 잡힌 게 아니잖아요. 민가로 무슨 산에 멧돼지 새끼들처럼 어? 뽕 매달고 나와가지고서 뽕 뿌리다가 잡힌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거꾸로 타고 가다 보니까 인천 세관하고 뭐 김포 세관하자 어디야 뭐 저 밑에 세관하고 그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타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덮으려고 애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덮을 수는 있겠지. 근데 덮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검찰에서는 뭐 영장을 반려 처분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요즘 검사들이 그래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한동훈이가 무슨 뭐 마약을 뭐 참 정말 중대한 범죄고 마약이 너무 좀 심각하다 그러면서 그거를 소탕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검찰에서 하는 거 보세요. 검찰에서 검사들은 뽕 안 먹고 다니나 몰라요 좀. 뭐 검사들이 마약은 안 하더라도 마약보다 더 심한 부도덕과 어떤 직무태만과 어떤 망상 속에 살아가는 검사들이 꽤 있죠 요즘. 범죄를 보면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걸 잡아야 되는데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면 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가가지고 그걸 덮어주려고 그러는 검사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법원도 그러던데? 법원에 무슨 뭐 씨발 판사들이 뽕 먹었나? 진짜 그래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이 검경 이 공무원들이 범죄 저지르는 게 너무 지금 만연해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게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잘 굴러가면 이게 어느 순간 끊어지잖아요. 이게 끊어져야 되잖아요. 뭐 경찰 직원이 잘못할 수도 있지. 숫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뭐 다 잘하는 직원 문제 없는 직원만 있겠습니까? 13만 명인데 그죠? 그럼 잘못된 게 발견되면 그 잘못된 직원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안 가니 정리가 안 되고 계속 굴러가고 또 옆에 붙고 또 옆에 붙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서가 전체가 다 범죄자야. 나중에 보면은 방조범이든가 어떤 그래서 그러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직원이 득세하느냐 열심히 일하고 진짜 괜찮고 정의롭고 그야말로 이런 직원들이 득세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언제든지 문제 있는 직원이 있고 언제든지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정상적인 직원. 누가 득세를 하냐 문제인데 요즘은 범죄 저지르고 잘못하는 직원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득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하니까. 어? 범죄 저지른 것도 일처리한 거고 그것도 승진 대상이야? 실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간 문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약 범죄 지금 뭐 황하나하고 뭐 누구 황하나 걔 또 문제라는 건데 이빨이 다 깨졌다 그러는데 그게 뭐 이빨이 다 깨질 정도면 그 어떻게 끝나 마약을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아우, 내가 이빨이 다 깨지고, 마약을 해가지고, 이럴 정도라서 나 끊을 거야. 끊어, 이제,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나 끊을 거야.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겠지. 끔찍해. 이빨이 다 깨지고, 너무 끔찍해. 젊은 나이에 틀려야 되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실잖아요. 신문 방송에서도 그럴 취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꾸로예요, 여러분. 이가 다 깨질 정도면 못 끊어. 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정상적인 게 있을 때 그걸 지키고 싶은 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 이가 다 깨져서 젊은 애가 틀릴 해야 될 정도 상황이 됐으면은 이판사판이지. 아유, 내가 이거 뽕 좀 더 하고 아름답게 가는 거지. 뭐 내가 틀리를 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뽕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어떤 쪽에 더 기대 가능성이 클까요? 응? 더 망가질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뭘 했다 그러면 뭐 중단했다든가 어떻게 했으면 모르지만. 그리고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이거 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게 어려운 거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게 어려운 거지. 한번 망가져 본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 또 해. 어? 또 한다니까. 누구든지 그래요.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 담배도 못 끊는데 무슨 마약을 끊나? 그렇잖아요. 아니, 담배도 못 끊는데 마약을 어떻게 끊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황하나가 또 이제 연루돼 있다는 건데, 요번에 또 했으면 좀 심각한 얘기지. 황하나라는 애 걔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연예계 뭐 둘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시간 됐으니까, 제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떠든 얘기가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꼭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난 참 마음이 아프네. 안 좋은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사실 그걸 미리 얘기를 해서 경고를 하고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들 하기도 바쁜 세상인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거예요. 계속 터져 나올 거고 마약이 이렇게 된 거는 공무원 범죄가 심각한 건데 한동훈 장관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공무원 범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말을 안 하든가. 그러면 이거 척결 못 합니다. 공무원이 엉망이 돼버리면 마약 범죄를 어떻게 잡아? 멕시코가 저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멕시코 카르텔 때문이 아니에요. 멕시코 카르텔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공무원들이 범죄 가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범죄자들끼리 때문에 멕시코가 저렇게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가기 가능한 거야. 손쓸 수 없이 돼버린 거야. 근데 한국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카카오도 제가 말씀드렸죠. 카카오 저 문제 많다. 저거 문재인이가 저거 빨아주고 저래가지고 카카오 은행하고 막 그럴 때 내가 얘기했죠. 이거 문제 진짜 심각하다고 이거. 문재인이가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문재인 정권하고 무슨 관계길래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터졌죠. 카카오 터져가지고 지금 시가 조작하고 주가 조작하고 난리를 해가지고 구속되고 저 지랄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범수인지 뭔지 걔가 뭐 재산이 10조라는 그 다 종이 쪼가리고 그거 다 그거 말장난이지 그거 저 10조는 이미 지금 반토막 때 이렇게 되면 국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누가 손해요? 여러분들 손해요. 여러분들 은행 이자만 진짜 허벌나게 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응? 누가 잘못이야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지금? 공무원 범죄는 척결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사기관과 법원부터 지금 다 잡아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나중에 손 못 씁니다. 누구든지 범죄에 가담했거나 범죄를 묵인한 사람이 되어 있어 버리면 손 못 써요. 지금 국회는 손을 못 쓰죠. 국회는. 국당에 있는 애들 뭐 다 범죄자 새끼들 아닙니까? 또 민주당도 다 범죄자 아닌가요? 거기도. 정의당은 이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이게 이런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예상했던 일이라.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세관 직원, 말단 직원 4명이, 을 입건을 한다고?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이민구도 마약 배달하나? 그거 뭐 캄보디아 뭐 어쩌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국제 협력하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런 애들이 위험한 거예요.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기 때문에. 응? 참 일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